올 여름 냉방비 폭탄 걱정 없이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특급 정보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냉방비 지원금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유독 뜨거울 거라는 올 여름 벌써부터 냉방비 걱정에 한숨 쉬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냉방기조차 마음 편히 틀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정말 반가운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냉방비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소식인데요. 8월 초부터 지급된다고 하니 오늘 영상을 통해 지원 대상은 누구인지, 또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현금 수령은 어떻게 하는지 등 꼭 필요한 정보들을 자세하고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면 올여름 냉방비 걱정은 깔끔하게 해결됩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그리고 꼭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 나에게 해당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올해 여름은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그야말로 역대급 무더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폭염이 지속되면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죠. 특히 어린아이들이나 어르신,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는 폭염이 단순한 불쾌함을 넘어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냉방기 사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전기요금 걱정은 또 다른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에어컨 한두 시간만 틀어도 요금이 훌쩍 뛰어오르는 경험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지난 여름 뉴스에서 에어컨 사용을 망설이다 온열 질환으로 병원을 찾았다는 안타까운 사연을 접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70세 김영희 할머니의 경우 지난 폭염 때 누진세 걱정에 선풍기조차 제대로 틀지 못하고 밤잠을 설쳤다고 합니다. 무더위 쉼터도 있었지만 매일같이 나가기도 힘들고 불편해서 집에서 버티셨다고 하는데요. 결국 무더위에 지쳐 건강까지 악화될 뻔했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냉방비 지원금은 그야말로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인 거죠. 정부는 이러한 사회적 약자분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기에 8월 초부터 냉방비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무더위로 인한 건강 악화를 예방하고 냉방기 사용 증가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복지 정책입니다.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이 최소한의 쾌적한 환경에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더 나아가 이는 에너지 효율이 좋은 냉방기 보급을 장려하고 더 건강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려는 정부의 장기적인 복지 계획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궁금하실 지원 대상과 금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2025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시는 분들입니다. 중요한 점은 6월 1일 기준이라는 건데요. 혹시 그 이후에 수급자 자격을 취득하셨거나 상실하신 경우에는 주민센터에 꼭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5월까지는 차상위계층이었는데 6월에 소득 증가로 자격이 상실되었다면 지원 대상이 아닐 수 있고, 반대로 7월에 새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었다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지원 금액은 약 5만 원 내외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은 지자체별로 그리고 가구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종로구에서는 가구당 일괄 5만 원을 지급하지만 경기도 수원시에서는 가구원 수에 따라 4만 원에서 6만 원까지 차등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1인 가구는 4만 원, 2인 가구는 5만 원, 3인 이상 가구는 6만 원 이런 식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거주하시는 지역의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급 방식은 매우 편리하게도 주민센터에서 대상자를 확인한 후 8월 초부터 자동으로 입금을 진행합니다. 별도의 신청 절차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데요. 이 덕분에 복잡한 서류 작업이나 신청 기간을 놓칠 걱정 없이 필요한 시기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작년에 이 지원금을 받으셨던 60대 최정숙 씨는
작년엔 신청해야 하는 줄 알고 주민센터에 갔다가 신청 필요 없다는 말에 깜짝 놀랐다며 이렇게 편리하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계좌 미등록자나 압류방지 계좌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정부가 세심하게 배려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계좌를 가지고 있거나 계좌 상태가 항상 원활한 것은 아니니까요. 지원금을 어디에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냉방비 지원금이라는 이름처럼 주로 냉방기 구매 및 전기요금 납부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상권 내의 냉방 관련 업종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동네 철물점에서 선풍기를 구매하거나 에어컨 수리 비용을 지불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지원금 5만 원이 올 여름 전기요금 전체를 감당해 주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두 달치 냉방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는 분명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특히 어려운 시기에 작은 금액이라도 정부가 손을 내밀어 준다는 사실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큰 위안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원금이 여러분의 여름을 조금 더 시원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냉방비 지원금은 정부가 국민들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자동 지급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신다면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자동으로 대상자를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 계좌로 입금해 줄 것입니다. 복잡하게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자동 지급 방식은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이나 혼자서 관공서 방문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정책이죠. 80대 박찬호 씨의 경우 평소에도 무릎이 좋지 않아 외출이 어려운데 지난번 다른 지원금은 직접 신청하러 가야 해서 애를 먹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냉방비 지원금은 자동으로 통장에 입금되어 정말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선제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은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특히 폭염이라는 급박한 상황에서 빠르게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점은 더욱 의미가 큽니다. 하지만 모든 분들이 계좌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혹시 계좌 미등록자이거나 통장이 압류방지 계좌로 되어 있어 직접 입금이 어려운 분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경우에는 거주하시는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시면 현금으로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준비하셔야 할 것은 본인 신분증과 함께 수급자 증명서 같은 관련 서류인데요. 압류방지 계좌의 경우 해당 계좌가 압류방지 계좌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방문 전에 주민센터에 미리 문의해서 정확히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신분증과 통장 사본, 그리고 압류방지 계좌임을 증명하는 은행 발급 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50대 김미영 씨는 최근 주거래 은행 계좌가 압류되어 다른 통장을 사용할 수 없었는데 이번 냉방비 지원금은 현금 수령이 가능하다는 소식을 듣고 주민센터에 방문했다고 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가서 복잡함 없이 바로 현금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고 덕분에 선풍기를 새로 구입할 수 있었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이처럼 정부는 다양한 상황에 처한 국민들을 위해 여러 가지 지급 방식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의 혜택이 꼭 필요한 모든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말이죠. 만약 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내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실히 알고 싶다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문의하는 것입니다. 주민센터 직원분들이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 친절하고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방문이 어렵다면 각 지자체 콜센터를 통해서도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시민이라면 다산 콜센터 120에 전화하여 냉방비 지원금에 대해 문의할 수 있겠죠. 경기도에 거주하신다면 경기도 콜센터 031-120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전화 문의 시에는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니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등 기본적인 정보를 준비해 두시면 더욱 신속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번 냉방비 지원금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급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걱정은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8월 초에 통장으로 지원금이 잘 입금되었는지 확인하시거나 계좌 문제가 있다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현금으로 수령하시면 됩니다. 정말 편리하고 세심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국민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정부의 노력이 여러분의 여름을 더욱 시원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냉방비 지원금을 받으셨다면 이제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궁금하실 텐데요. 지원금은 정해진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지원금은 오로지 냉방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지원금을 받아 명품 가방을 구매하거나 고가의 외식을 하는 것은 지원금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행위라는 거죠. 정부에서는 지원금의 투명한 사용을 위해 전기요금 영수증이나 냉방기 구매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원금을 사용하신 후에는 관련 영수증이나 구매 내역 등을 잘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어떤 지원금을 받게 되면 꼭 관련 영수증을 챙겨두는 편인데요. 나중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증빙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60대 김철수 씨는 작년에 에너지 바우처를 사용하고 전기요금 영수증을 꼬박꼬박 잘 챙겨두었다가 지자체에서 무작위로 진행하는 사용 내역 점검에 큰 문제 없이 응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작은 습관 하나가 나중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영수증을 보관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 두거나 봉투에 따로 모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소멸기한입니다. 냉방비 지원금은 무한정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소멸기한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미사용 시에는 정부로 다시 회수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간 내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소멸기한은 지원금이 지급될 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통은 해당 연도 말까지인 경우가 많으니 넉넉하게 생각하시고 계획적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8월에 지원금을 받았다면 12월 31일까지는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간혹 나중에 필요할 때 써야지 하고 지원금을 모아두었다가 소멸기한이 지나서 사용하지 못하고 회수되는 안타까운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니 이 점은 꼭 유의해 주세요. 지원금을 받으면 바로 사용 계획을 세우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지자체별로 지원금의 지급 시기와 방식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지자체는 7월 말부터 선지급을 시작했지만 다른 지자체는 8월 중순이 되어서야 지급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특정 지자체에서는 지원금을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주하시는 지역의 공식 안내를 주의 깊게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내가 사는 지역의 구청이나 주민센터 홈페이지 또는 관련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이버나 다음 검색창에 냉방비 지원금 또는 냉방비 지원과 같이 검색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실제 사용 팁을 몇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이미 7월 말부터 일부 지자체에서는 냉방비 지원금 선지급을 시작했고 8월 초부터는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지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혹시 7월 말에 벌써 통장에 지원금이 입금되었다면 놀라지 마세요. 이는 빠른 지급을 통해 취약계층의 부담을 조기에 덜어주려는 정부의 노력입니다. 그리고 이 냉방비 지원금은 다른 지원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 에너지 바우처를 받고 계시거나 지자체에서 별도로 제공하는 건강보조금 등을 받고 계신 분들도
냉방비 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복지 혜택의 중복 수혜를 허용하여 취약계층의 전반적인 생활 안정에 기여하려는 정책적 판단입니다. 혹시 내가 받고 있는 다른 지원금이 냉방비 지원금과 중복이 되는지 궁금하시다면 해당 지원금을 관할하는 기관이나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시면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너지 바우처 담당 부서나 복지민원팀에 전화해 보시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주민센터 방문 전에는 꼭 미리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조회나 전화 문의를 통해 불필요한 방문이나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원 대상자인지 여부, 지급 예정일, 현금 수령 시 필요한 서류 등을 미리 확인하고 방문하면 시간을 절약하고 더욱 원활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민원 업무를 보러 가기 전에는 늘 해당 기관 홈페이지나 콜센터에 먼저 문의해서 필요한 서류나 절차를 확인하는 편인데 이게 생각보다 시간을 많이 절약해 줍니다. 이처럼 사소하지만 중요한 팁들을 잘 활용하셔서 냉방비 지원금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이 지원금이 여러분의 여름을 조금 더 시원하고 여유롭게 만들어주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냉방비 지원금은 기본적인 지급 원칙은 같지만 지자체별로 세부 내용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단순히 냉방비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넘어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은 냉방기 보급 사업과 연계하거나 취약계층을 위한 추가적인 에너지 전략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강남구에서는 냉방비 지원금 외에도 노후 에어컨을 에너지 효율 1등급 제품으로 교체할 경우 교체 비용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해주는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성남시에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여름철 건강지킴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냉방기 점검 및 관리 방법을 알려주는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지자체마다 특화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단순히 냉방비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 장기적으로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취약계층의 건강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는 정부의 큰 틀에서의 복지 정책과 지자체의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이 결합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거주하고 계신 지역의 주민센터나 지자체 공식 홈페이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추가적인 혜택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런 정보는 보통 지자체 소식지나 공공 사이트의 새 소식 게시판에 공지되는 경우가 많으니 시간을 내어 한 번쯤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자체별로 카카오톡 채널을 운영하는 곳도 있으니 해당 채널을 추가하여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냉방비 지원금을 성공적으로 받기 위한 마지막 체크 포인트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대상자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해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최근에 자격이 변동되신 분들이라면 더욱 꼼꼼하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 변화로 인해 자격이 변경될 수 있으니 혹시라도 불안하다면 주민센터에 전화 한 통이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혹시 이번 냉방비 지원 대상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줄 거예요. 둘째, 계좌 정보가 정확한지 미리 체크해야 합니다. 자동 입금이 되는 경우 등록된 계좌번호가 틀리거나 명의가 달라서 입금이 안 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이사를 하면서 주소지가 바뀌었거나 통장을 새로 만들면서 계좌 정보가 변경되었을 수도 있죠. 통장 사본 등을 통해 현재 주민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본인의 계좌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계좌 정보가 변경되었거나 오류가 있다면 미리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정보를 수정해야 합니다. 미리 확인하지 않아 지급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말이죠. 셋째, 지원금 수령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8월 초부터 자동 입금이 시작되면 자신의 통장에 지원금이 잘 입금되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모바일 뱅킹이나 인터넷 뱅킹 또는 ATM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입금 예정일이 지나도 지원금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바로 주민센터에 문의해야 합니다. 간혹 시스템 오류나 계좌 정보 불일치 등으로 인해 입금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냉방비 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입금될 가능성이 높으니 입금 내역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마지막으로 자주 묻는 질문들을 몇 가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지원금을 사용해야 하나요? 지자체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보통은 해당 연도 말인 12월 31일까지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원금이 주로 여름철 냉방비 부담 완화를 위한 목적이기 때문인데요. 정확한 소멸기한은 지원금이 지급될 때 함께 안내되는 문자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문자 메시지나 우편물을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 현금으로 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신분증은 필수이고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지참하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압류방지 계좌를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해당 계좌의 압류방지 특성을 증명하는 서류도 필요할 수 있으니 방문 전 주민센터에 전화하여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발급받은 압류방지 계좌 증명서 같은 서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가족 명의로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냉방비 지원금은 수급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이는 지원금의 투명한 관리와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거동이 매우 불편하시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담당 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현금 수령 시 대리인을 통한 수령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니 반드시 미리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모든 상황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꼭 주민센터와 상담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냉방비 지원금에 대한 모든 정보를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분들에게 냉방비 지원금은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나는데 정말 큰 힘이 될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급된다는 편리함과 필요시 현금 수령까지 가능하다는 점은 정부의 세심한 배려가 돋보이는 부분입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사회적 약자가 폭염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올 여름 기록적인 폭염이 예상되는 만큼 이 지원금을 통해 냉방비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고 시원하고 건강하게 여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 외에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지자체 콜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작은 관심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원하고 안전한 여름을 응원하며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